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서 모셨던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여러 어떤 법률적 문제, 쟁점이 되는 법률적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검찰 안녕하세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판결, 권성동 의원 판결에서 아까 본방에서 말씀하셨지만 네. 어떤 이 대법원의 취지는 증거 불충분이다. 네. 증거 불충분. 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합리적 의심 여부는 뭐 증명이 안 됐으니까 그건 차치하고 법률적으로. 네. 그거를 증명할 어떤 입증이 안 돼.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아까도 이제 본방에서 그 문제점이 가장 어떤 우리가 느끼는 검찰 수사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 가끔 드러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뭐냐면 어떤 사회정의에 반하는 어떤 사실이 있었을 때, 범죄 사실이 있었을 때, 물론 사회정의에 반하지 않은데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어느 사람을 샅샅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더 자주 더 자주 발생하는 그런 사례도 우리 역사에 보면 꽤 있지만. 네. 옛날에 저는 그것도 기억나요. 정현주 사장 KBS 대표적 사례 중에 하나죠. 뭐냐면은 이 나가라 그래서 안 나가니까 법이 카드 싹싹 털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뭘 가지고 기소를 했냐면 그래서 결국 무죄가 나왔는데 그렇죠. 뭘 가지고 기소를 했냐면 저도 기억납니다. 그건 언론 조정에 대해서 재판에서 민사 재판에서 합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액수가 크거나 하면 보통 합의를 하는 게 결론까지 가는 동안에 이자가 쌓일 수 있고 비용도 등등등 있고, 비용도 있고 뭐 대안적 해결 방안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데 합의를 했다라는 게 판결까지 안 받고 중간에 조정에 의해서 판사가 이렇게 조정하는 게 어때요? 라고 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인 게 업무상 배임이다. 그래서요. 정말 그건 기상천외한 논리죠. 기상천외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만약 그 이후에 모든 공무원들이요 중간에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했을 때 합의를 안 해요. 그렇겠죠. 무조건 판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말 그 결국 최종 무죄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 나왔습니다. 다 무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던 말씀은 그 과거 얘기 정현주 사장 KBS 정현주 사장의 얘기를 꺼낸 이유는 검찰이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에 맞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탈탈 터는 경우가 꽤 있었다는 부분도 역시 문제지만 사회정의에 명백히 반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는 권한 그것을 너무도 크게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너무 많이 활용했다는 데 대한 문제가 검찰이 받게 한다는 인식 중에 하나를 가져온 그렇죠. 그런 요인 아니었나요? 법률상으로 보자면 기소 편의주의 내지는 기소 독점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소 독점주의는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게만 독점돼 있다. 다른 사람이 기소를 못해요. 그나마 지금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공수처, 즉 제한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관련된 또 직무상 범죄와 관련된 고위공직자의 가족들의 범죄까지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오직 공수처에만 있습니다. 나머지 이 공수처가 생기기 전까지는 기소 독점권이라고 해서 검찰에 많이 기소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소 편의주의 거기에 이제 따라붙는 게 기소 편의주의인데 기소를 할지 안 할지 판단은 그냥 검찰이 한다. 그렇죠. 그거는 어떤 분명히 존재하는 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은 기소해서 명예를 얻고 덮어줘서 돈을 얻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 기소는 물론 수사도 하지 않습니까? 여태 우리 검찰은. 그럼요. 수사권도 가지고 있죠.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는 말입니다. 봐주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수사 설렁설렁해서 증거를 대강 갖춘 다음에 사회적으로 워낙 무리를 빚은 사건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설렁설렁해서 증거를 대강 좀 약하게 만들어서 재판에 올려버리면 재판부에서 도저히 이 증거로는 유죄 판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걸로 면죄부를 주고. 최근에 그런 일들이 참 여러 건이 있는데 오늘 지금 막 그 오마이뉴스에 올라온 기사 보니까 김환 기자가 한겨레 김환 기자가 그 사표를 냈어요. 그 삼부토건 그 조 회장 윤석열 후보와 굉장히 김건희 씨와 관련이 깊었던 이 조 회장이 그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하청업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그 기소가 됐는데 삼부토건만 기소해서 빠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삼부토건 조 회장의 아들 당시 실무를 책임지고 있던 이 양반이 윤석열 총장이 많이 봐줘가지고 또는 그런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녹취 파일이 나와서 그거를 보도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도가 안 되면서 김환 기자가 이제 사표를 냈다라는 게 지금 막 속보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도 의혹이 이미 제기가 됐습니다. 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다른 업체들은 전부 다 기소가 됐는데 왜 삼부토건만 기소가 안 됐냐. 근데 삼부토건의 대표이사급에 있었던 그 회장의 아들 조시연이라고 하는 분이 윤석열 총장에게 로비를 한 본인 스스로 얘기한 녹취 파일이 나왔어요. 이건 뭐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작정하면 기소 안 할 수 있고 또 기소를 할 때도 어떻게 기소를 하느냐를 놓고 보면 대장동 건으로 가서 하나 살펴볼 게 뭐냐면 그 남욱 변호사가 2014년 15년 이때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박영수 특검이 갑자기 남욱 변호사 변호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1심, 2심에서 다 무죄를 받습니다. 근데 1심, 2심에서 무죄를 받을 때 기소 내용이 뭐 뇌물이라든지 또는 업무상 그 알선수재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기소를 해요.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기소를 하면 이거 재판부는 판단을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무죄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한두 사례가 아닌데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어떤 검찰이 그 막강한 권력, 특히 기소 독점, 기소 편의, 거기다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안을 그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권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중세시대 교황청도 아니고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런데 그런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 지난 몇 년 동안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열렬했는데 이제 공수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사실 거의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졌긴 한데 그러면 당연히 공수처를 강화해서 검찰을 견제하자 뭐 이런 흐름이 돼야 되는데 그 거꾸로 지금 윤석열 후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우선 뭐 공수처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수처가 사실 우리 국민들의 기대나 검찰 개혁에 꽂힌 것처럼 이렇게 많은 기대를 갖고 출범을 했는데 공수처가 뭐 사실 빼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해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주요 사건들을 이첩을 한다든지 윤석열 후보 관련된 사건 대부분 그 검찰로 이첩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지금 필요한 거는 사실 공수처의 인력과 전문성을 보강하는 거.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킥스라는 게 있어요. 킥스망이라는 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포털, 종합 포털, 검찰 내부의 종합 포털이에요. 여기에 모든 정보와 수사 관련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도 내가 고소고발당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고소고발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공수처가 제대로 망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정보가 외딴 섬처럼 공수처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인력과 그 전문성의 보강, 킥스망과의 구축 연계 활동 등등의 내실화 작업이 필요한 것이지 뭐 우월적 지위도 없거든요, 사실. 우월적 지위를 없애겠다. 그래도 제대로 정상화라는 단어를 쓰던데 정상화되지 않으면 폐지하겠다. 정상화는 어떤 게 정상화인가요? 뭐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 정상화란 말의 뜻이 무엇인지 과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소를 하고 안 하고 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수사권까지도 연태 가지고 있는데 그 수사권은 도로 뺏어서 도로 가져서 더 강화시키겠다 그러고 이 수사권 관련해서는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실은 하나는 첫 번째는 공수처의 부패 고위공직자 수사의 전속관할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을 그 검찰 경찰이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경찰을 살짝 끼워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전에 이제 경찰하고 검찰이 그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이때 범죄는 뭐 아예 수사도 여전히 검찰에서 하는데 일반 범죄를 수사를 하고 송치를 하면 그 검찰한테 넘기면 검찰은 보완 수사 요구만 이게 좀 미진하니까 보완 수사를 해달라고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 윤석열 후보 공약에 보면
송치가 되면 그때부터는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송치된 직후부터는 내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럼 그냥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말을 되게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은 것 같지만 그냥 하겠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그냥 재수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수처보다 절대 약해질 수는 없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경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도 다시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경찰에게 나눠졌던 수사권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도 내가 동시에 가지겠다. 그다음에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나눠졌던 거 검찰이 다시 회수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만약 송치하지 않은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수사를 했더니 경찰에서 무혐의, 자 검찰에 보낼 것도 없어. 무혐의 판단을 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송치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것도 공약으로 내왔어요. 그럼 이건 뭐냐? 검찰이 야, 그거 왜 무혐의 처리해? 사건 갖고 와. 사건 갖고 와. 사건 갖고 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경찰에 대한 인권 감독 기능을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소위 인권 감독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건 나한테 넘겨라고 하는데 그걸 안 넘기고 버틸 수 있느냐 경찰이 불가능합니다. 즉 경찰이 넘긴 사건은 직접 수사하고 경찰이 안 넘긴 사건은 내가 넘겨받겠다. 이거를 공약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더 강화해서 갖겠다는 그렇죠. 얘기인데요. 여기에 이제 과거에 조금 나눴던 걸 싹 다시 되돌리겠다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 예전에 검찰도 갖지 못했던 거 2가지를 더 갖겠다고 한 거죠. 그게 바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권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랑 직접 거래하겠다라고 하는 이 2가지는 과거에 대한민국 성립 이후에 단 한 번도 검찰이 가져보지 못한 권한입니다. 정말 어떤 검찰이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자기들은 무오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래서 제가 여당 의원님들 야당 의원님 나오셨을 때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검찰은 도대체 누가 제어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요. 검찰은 방금 무오류란 말씀을 하셨지만 검찰이란 조직 어떤 조직이나 견제받지 않는 조직은 무오류거나 무결점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폭주를 하길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당연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당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당 의원들이요. 야당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국회 예산을 할 때 불러내서 통제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가 통제를 한다. 그 다음에 2가지 공수처가 또 투자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수처도 없앤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공수처가 그건 지금처럼 잘 못하면 없앤다는 것이지 제대로 하면 왜 없애겠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안 만들어주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거꾸로 공수처 강화를 약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검찰을 강화시키려면 그러니까 그건 핑계다. 인력 예산을 핑계대는 무능한 조직이 무슨 말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인력이 검찰이 거의 2,200명 정도의 그 수사 검사가 있는데 근데 공수처 수사 인력 몇 명이나 됩니까? 정말 적거든요. 그런데다 그게 이제 규모가 그냥 서울 서부지검 뭐 이런 정도의 검찰이 아니라 지방 검찰청 지검 밑에 있는 검찰청 수준의 인력과 예산밖에는 없어요. 근데 공수처를 내실화하고 강화하고 그다음에 기존 수사기관과 이렇게 연계하는 거. 그다음에 실은 이 방향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6개 분야 부경방대 공선이라고 하겠다는 거죠 다시? 그 수사도 공약은?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이제 하겠다는 건데 검찰이 오히려 그 6개 분야까지 수사권을 장기적으로 박탈을 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 지금 수사 검사들과 경찰 중에서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국가수사본부 같은 미국의 FBI 같은 수사를 근데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6개만 해도 이미 굉장히 너무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어진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큰 방향입니다. 완전 분리. 부경방대 공선이라고 해서 뭐 부패, 공직자, 선거 뭐 그다음에 방위, 그다음에 경제사범 뭐 이런 등등의 굉장히 큰 건들, 즉
권력자들을 겁줄 수 있는 예. 소위 기득권을 겁줄 수 있는 수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국회가 예산권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다 그러길래 아니 국회의원들이 가장 검찰을 겁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겁내죠. 예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국회의원이 검찰이 예를 들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길들이니까 당신 이거 예산 잘라면 그 막대한 기소권, 막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특히 고위공직자 네. 그거를 지금, 예. 압박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예산을 통해서 국회가 검찰을 어떤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게? 검찰이 예. 지금 보세요. 그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 전부 다 검찰이 예. 처벌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적폐 수사 해야죠, 돼야죠. 뭐 나치즘이다, 파시즘이다, 전체주의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건들이 지금 슬슬 입에서 나와요. 예. 월성 원전, 그다음에 울산 시장 선거 이런 부분들에 이 그 수사의 대상이 될 거다라고 예. 하는 얘기들이 여의도나 서초동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정도 권한이 있는데. 그런데 이 권한을 더욱 확대한다면 지금도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거의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자신들이 공개한 유튜브에서 5년 임기 가진 대통령이 겁이 없어. 예. 검찰은 영원한데 말이죠. 예. 5년 예. 임기 이런 정권이 없었지 겁도 없이 검찰 인사에 관여했다 이거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에 권한을 더 준다? 글쎄요가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좀 겁납니다. 예. 정말 이 어떤 그러니까 이 중도층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비판적인 분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더 강하겠다는 그 공약에 대해서는 참 경악을 금치 못할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검찰의 그 어떤 검찰권 악용을 통해서 왜곡된 사례가 너무 발생한 비극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요. 너무 많고 많은 분들이 검찰의 그 진짜 영혼까지 다 털리는 수사 끝에 예.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굉장히 잔인한 수사였죠.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법무부 장관의 예. 그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예. 이게 검찰의 독립성을 해친 거 예.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위 추윤 갈등 과정에서 그럼 뭐 양쪽 다 잘한 게 없지 예. 않냐 이렇게 예.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소위 추윤 갈등에서 어떤 건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어떤 사건들이 이 수사 지휘를 했느냐. 놓고 보면 첫 번째는 라임 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예. 사건. 즉 술 접대받고 뭐 이랬는데 왜 제대로 수사 안 하냐. 예. 이거 발동. 라임 거. 예. 예. 그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 수수 사건. 예. 이거는 그 공소시효 지났다는 거 일부 무혐의 나왔지만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예. 세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및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이에요. 예. 다 이거 지금 수사 중이고요. 당시 총장이 관련이 있었던 거니까 당연히 손떼라고 수사지휘를 해야 되는 사안이 예. 아닌가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5명 구속 기소돼서 재판받고 예. 있는데 김건희 씨만 소환 조사조차 받고 있지 예. 않고 그런데 주가 조작과 관련된 사건 정황이나 증거들이 자료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예. 네 번째는 장모 요양병원 건입니다. 예. 전혀 수사되고 있지 않다가 1심에서 3년 유죄 판결 받고 2심에서는 무죄가 됐지만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5번째가 수사지 있었던 사건이라 예, 이거죠. 수사지휘 있었던 예. 사건이에요. 용산 세무성장 윤우진 씨, 예. 윤대진 씨 뇌물수수 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 영장 예.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예. 이 건이에요. 지금 윤우진 씨 구속 기소됐죠. 예.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 있을 때 전부 다 사건이 중단돼 있다가 예. 수사지휘 이후에 수사가 진행돼서 수사지휘는 이러이러한 사건이라서 수사를 하라는 수사지휘였죠? 손을 떼라라는 수사지휘였어요. 그러니까 총장은 손을 떼라. 총장 예. 손 떼라. 예. 총장이 손 떼니까 그때부터 사건이 수사가 진행이 됐고 예. 대부분 관련자들이 예. 당사자가 구속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예. 관련자들 도이치모터스는 관련자 5명이 전부 다 구속 기소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 수사지휘권이 어떤 권력 수사를 막은 것이 아니고 네네. 총장의 어떤 자기 주변에
수사에 대해서 관여해서 덮지 못하도록 한 수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뭐였냐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혐의 고발 사건, 검언유착 사건입니다.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총장이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것으로 징계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거 징계 잘못됐다라고 다퉜죠. 근데 서울행정법원에서 감찰 방해했고 수사 방해했고 그래서 징계는 정당하고 심지어는 2개월 면직은 너무 약하다. 이건 파면에 이를 만한 거다라는 게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을 일방적으로 뭐 편을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추미애 전 장관이 굉장히 갈등 유발적으로 그 사태를 대했다라고 하는 점에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다 인정을 하더라도 그 수사 지휘 자체는 정당했다. 이런 그런 지휘는, 거죠. 이 지휘는 있어야 되는 지휘라 이거죠. 이런 경우에 수사 지휘가 없었으면은 그냥 다 묻히고 지나갔을 법한 사건들을 수사 지휘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밝혀지는데 도움이 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약의 내용은 수사 지휘를 폐지하면 숨숨 흡사. 검찰이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수사를 할 것 같은 그 검찰의 독립적 중립적 수사를 막기 위한 방법이 수사지휘라고 지금 공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완전히 사례를 보면 거꾸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추윤 갈등에 대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이라든지 왜 이렇게 장관과 총장이 사람을 힘들게 해. 감정적 결을 이용한 어떤 왜곡이라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 사건들 계속해서 이때 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아까 그 사건들이 뭐였죠? 첫 번째는 검언유착이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첫 번째 수사 지휘 건이었고 두 번째 수사 지휘에서 5가지 건이 한꺼번에 하는데 라임. 그다음에 라임은 뭐가 관련된 거였어요? 검사 정치인들 그렇죠. 그 술자리. 술자리 건도 있고요. 그때 말하자면 뭐 그런 진술들이 나왔습니다. 총장이 이거 그 소위 여권 뭐 그 당시 기동민, 강기정 이런 분들 얘기 나왔을 때 그것만으로는 약하니까 조금 더 센 거 한번 찾아봐라.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코바나 컨텐츠 금품 수수 사건 협찬금. 이게 두 번째 다 수사지죠. 코바나. 그다음에 세 번째가 도이치모터스. 네 번째가 장모 요양원. 그다음에 5번째가 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건. 야, 그렇다면 이런 수사지를 없앤다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 공약과 완전히 반대로 말입니다. 검찰이 덮어주고 싶은 사건은 마음대로 덮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걸 법무부가 발견하고 이거 덮지 말고 수사해야 할 수 있는 그 권한마저 뺏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기인 거죠. 그 예산권, 독립적인 예산권. 이렇게 예산권을 정부 부처를 통하지 않고 예산을 할 수 있는 정부 부처가 있긴 있습니다. 국정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국정원의 그 예산이 심지어는 그 특수활동비가 각 부처에 숨어 있다 이런 얘기 오랫동안 지적됐고 그러면은 검찰정보원을 만들겠다는 건가? 국정원보다 더 센 권한을 가진 예산권과 수사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다 없애고 이거는 이제 재헌헌법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 정도 권한이면 선출 권력들은 검찰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야당은 자신들은 그 검찰 권한에 굴복을 검찰이 자기 편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은. 같은 편에 있는 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게 칼날이란 게 그렇지가 않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칼자루를 같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검찰의 움직임들 기동해왔던 걸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어떤 사안,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제가 늘 이 외전에서 말씀드리는 게 어떤 당을 지지하건 어떤 후보를 지지하건 사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이런 어떤 검찰 공약 정도는 적어도 저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에 대한 팩트에 대해서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근데 이게 어떤 그러니까 이 어떤 공약의 핵심이 검찰이 굉장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권력이 개입하는 걸 막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약을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실상 내용은 내가 최고의 권력을 가져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이 정치를 떠나서 정말 이 어떤 이 사회를 위해서는
저 공약은 위험한데라고. 네. 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그건 당연히 아니야라고 얘기해야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사회가 안전한 안전판을 가질 수 있는 건데 맹목적으로 그 공약도 좋아라고 공약과 네. 관계없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그러면 자신이 그 좋아하는 후보가 있으면 공약은 바꾸라라고 요구하는 사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야 이제 민주적 통제가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가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건 정말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부분은 네. 오늘 금요일이고 네. 뭐 이런 공약이 그렇게 해석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그렇게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를 위해서라고 믿고 있다는 분이 많다는 사실 참 서글픕니다. 그거는 사실 독립성도 중립성을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지. 예. 검찰 독립 만세를 우리가 보장해줄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 어떤 한 기관이 독립적이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큰 문제인 거죠. 민주주의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견제와 균형. 독립성이란 말은 참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권국가 외에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